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세 외신 분석 학회 두 번째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공간이 좀 더 화려해졌죠. 저희가 이제 아예 스튜디오를 멋있는 데를 하나 대관을 해서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소감을 한번 좀 어떤 것 같은지 한번 품평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외신 분석학회가 정말 멀리 왔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곳을 대관을 해서 정말 다 같이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도 뭐 격 높은 토크에는 좀 화려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려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인사도 못 드렸는데요. 저는 뭐 저번에도 이제 인사드렸다시피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승우이고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저희 또 아주 유망한 인재님이신데요. 저희 학회에서 아주 촉망받고 미래가 이제 모두에게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학회원 분이신데요. 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외신 분석학회 신홍규라고 하고요. 현재 지속개발협력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령분께서 알아서 박수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이제 학회 총무를 또 맡고 계시는 이제 학회원 분이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 외신분석학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문헌정보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훌륭하신 학회원 두 분과 함께 오늘 새로운 주제를 또 가져와서 대화를 나눠보게 됐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한국에서 아주 핫한 이슈를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홍기님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삼성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파업입니다. 삼성이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이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갖고 오면서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특히 SK 하이닉스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익을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노조 측은 이 영업이익을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이제 사측은 그거에 맞서서 팽팽하게 갈등을 이어오다가 최근 27일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하는 점은 첫 번째, 왜 이렇게 큰 이익이 생겼는지,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런 파업이 치명적인지입니다. 이 AI 붐과 함께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등을 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설계 및 공급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역대급 최고 매출을 내는 가운데 또 동시에 반도체의 특성상 이 공장이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게 끊기면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역대급의 슈퍼 사이클 그리고 이제 역대급의 포텐셜 손해라는 것이 맞물려 가지고 대한민국의 GDP에 최대 이제 0.5%까지 까일 수 있는 그런 파업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제 반으로 갈라져서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한국 대중분들이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당장 지금 또 이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지금 전 국민이 뭐랄까요? 대투자 시대죠, 지금.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비롯된 이 주식 랠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지금 뭐 코스피가 거의 뭐 7, 8천, 거의 지금 8,400까지 오늘 또 올랐던데.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 이제 소규모 주주로 이제 어찌 보면 활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파업이 자칫 자신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성과급 이야기가 자신들의 어떤 상황, 자신들의 어떤 월급과 비교되면서 이런 박탈감도 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여러 갑론을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말 논쟁들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한국 여론이 정확히 좀 어떤지, 지금 정확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일단 현재 최신 합의 내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DS 반도체 부분에서는 영업 이익의 10.5%를 자사주 형태로 이제 스톡 옵션으로 성과급으로 배분을 하기로 했고요. 추가로 영업 이익의 1.5%를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사실상 영업 이익의 12% 정도를 이 자사주와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6.2% 인상을 하고 이제 수익을 계속 달성을 하는 조건을 따라서 이를 10년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330조 원의 영업 이익을 발생시킨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1인당 최대 5에서 6억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될 점은 DX, 그러니까
device experience, 완제품 부분은 특별 성과급에서 제외가 돼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기로 됐습니다. 이건 위로금의 성격이죠. 그래서 이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살펴보자면 전체 예선 투표율이 95.5%고 이런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률은 73.7%로 이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DS 중심으로 초기업 노조에서는 80.6%의 더 높은 찬성률을 이제 보여줬고, 유의할 만한 점이 전체 삼성 노조, 그러니까 Device Experience DX 부분에서는 찬성률이 21.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 노조에서는 반대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 내에서도 그 성과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제 갈등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리고 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이 성과급 파업 사태를 두고서 여러 가지 정말 불만과 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고, 특히 제가 이제 또 이제 회사를 작년에 좀 언론사에서 이제 다녔었는데요. 그때 이제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죠. 거기서 제가 그래서 퇴사한 이후로도, 물론 이제 인턴십으로 지금 퇴사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블라인드 여론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매일매일 거의 블라인드의 이 인기 게시글들 중에 삼성 파업, 삼성 성과급 관련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두가 정말 좀 뭐랄까요? 사실 일관되게 이 파업 그리고 이 성과급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식의 어조를 좀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 여론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그럼 일단 일반적인 여론을 저희가 이제 모두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 여론은 일반적으로 이 사태 이전에도 노조에 그렇게 이제 달가운 그런 쪽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 역대급 성과금 6억, 5억, 6억,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10억 같은 숫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상대적인 박탈감에 이 노조와 파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 승우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한민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본인들의 이제 주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는 파업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현재 이 일반적인 대중들은 69.3%가 파업 요구가 무리하고 부적절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성과금의 규모, 수준에 대해서는 74.7%가 과도하다라고 이제 나우 앤서 베이 설문조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여론은 노조를 지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일단 근로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대이고 아파트 한 채도 이제 사실 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삼성 반도체 직원들의 역대급 성과급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취약성을 붙잡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귀족 파업이라고 많이 읽혔고요. 주주 단체들의 반발이 특히 심했잖아요. 이 주주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망국 파업이가 그리고 반도체 급소를 노린 이제 규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국가 경제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노조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행동이다라고 소송을 개시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들의 사업부, 본인들의 연봉을 이제 삼성 반도체의 성과급이랑 비교를 하는 글들도 많았지만, 특히나 유의해야 되는 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DX 부분에서 나왔던 블라인드 글들입니다. 본인들은 600만 원밖에 받지 않았는데 옆 부서에서는 6억 원을 받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파업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아무나 다 파업을 해서 성과금을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와 비교를 하면서 이거는 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전에도 나는 기회만 되면 성과금 많이 주는 SK 하이닉스로 가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성과금에 대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된 이후에도 이 성과금을 받지 못한 삼성 직원들이 여러모로 불만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과금을 받아도 불만이 굉장히 많고 받지 않아도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이 성과급 자체가 찬반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 제가 그 추가적으로 방금 주신 답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레이밍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뭐 귀족 파업이라고 뭐 일컫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국가 경제를 어떤 볼모로 삼는 이제 그런 프레이밍으로 좀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좀 의견과 프레이밍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홍기님께서 봤을 때 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성과급,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불만을 가지고 반대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를 꼽자면. 대한민국의 노동에 대한 기조가 해외랑 많이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이고 성과급을 받는 입장이고 사측이랑 대립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외 리액션을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서 본인들의 정당한 결과를 많이 얻어냈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몇몇 개의 대기업들이 이 코스피랑 이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경제를 이끌어 간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반하는 행동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본인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여론도 좀 안 좋지 않나, 파업에 대한 여론도 안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좀 이 한 가지 키워드가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이 키워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공통적으로 이 삼성 사태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박탈감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박탈감. 노동이 그리고 이제 그 정정당당한 노력이 보상받지 않는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불만이 사실 그 블라인드 글에서 저는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파업으로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배 까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파업력으로 돈을 버는 이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도 대부분 불만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 상대적 박탈감, 이 부분에 대한 좀 홍규님의 분석은 좀 어땠을까요? 전 이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시작된 한국인들의 횡재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주식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기장이 되는 동시에 집값이 이제 하늘까지 치솟으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서울의 집을 구하고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삶을 영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횡재를 많이 노리면서 동시에 남의 횡재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로섬 심리 같은 느낌이죠. 네, 대한민국을 비롯한 사실 전 세계가 이제 이런 금융시장에 소용돌이 치면서 이런 횡재 심리 그리고 제로섬 심리를 많이 갖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굉장히 큰 호재가 대한민국에 찾아왔는데 이것을 파업이라는 형태로 성과금을 얻어내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박탈감과 더불어서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장기적으로 이게 베네핏이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 노조의 생각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뭐 SK하이닉스를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미리미리 이런 성과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파업을 거치지 않고 직원들도 모두 만족을 하고 대한민국 사회도 사실 부러워할지언정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과급을 지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박탈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파업이라는 방식으로 이 경제에 위협을 주면서 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사실 SK하이닉스도 어찌 보면은 삼성의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미리미리 잘 대비를 했던 것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어찌 보면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어찌 보면 노동자들의 그 삼성 측의 그 반도체 설비에 근무하시는 그 노동자들의 뭐랄까 노조의 단합력이 좀 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두 기업의 차이를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도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저희 한국 여론이 어떤지는 좀 저희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또 학회 취지에 맞게 외신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외신 보도들은 좀 어떻게 현 상황을 좀 보도를 했을까요? 사실 이번 파업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이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같은 반도체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만, 그러니까 TSMC죠. 이 대만에서 실제로 이 삼성 때문에 성과급 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TSMC도 사실 반도체 호황을 겪으면서
이 여러 번의 성과급 인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인상된 수준조차도 1억 미만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삼성이 이번에 파업 한 번으로 6억을 한 번에 이제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번의 인상을 거쳤음에도 1억 미만인 것과 이 한 번으로 삼성은 6억을 얻었다라는 비교를 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 TSMC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회장이 회사 내부에서 노조가 생겨서 파업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 이제 미리 선수를 쳐서 직원들에게 찾아가서 성과급 인상을 하자라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주로 이 내용을 많이 다루었고요. 이 미국과 영국 보도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미국의 진보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삼성의 위기는 일단 일단락되었다. 일단락되었지만 이 삼성 노조가 만들어낸 이 노동운동에 대한 성향이 조금 바뀔 것이다 앞으로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의 서용구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번 삼성 파업은 이 한국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엄청난 불을 불러왔고 이거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세대들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운동이 이번 삼성의 파업이고 이 노동운동은 앞으로 이런 폭넓은 연대를 구축을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 삼성 파업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이 영국의 중도 진보 언론사인 더 가디언에서는 이번 삼성 파업을 SK 하이닉스의 성과급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내부 안의 갈등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분열이 심해졌고 그리고 이후에 공급망 차질이 끊임없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을 표하기도 했는데 앞서 제가 한국 언론 사설에서 외국에서 이 삼성 한국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뭔가 직접적인 드러남이 이 기사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사실 이번 삼성 파업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보도한 언론사인데요. 이 삼성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이 성과급을 보너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bigger slice of profits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이 삼성 노조가 이번 성과급을 얻기 위해서 삼성 자체를 위협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이번 노조의 파업이 굉장히 과하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성의 파업을 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성과급이 오히려 원동력이 되는데 이 삼성은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반도체까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성과급을 각 계열사별로 다르게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계열사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앞으로 삼성이 단합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에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이 중국에게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 성과급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 삼성의 단합력을 떨어뜨리고 이 내부 분열이 심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이라던가 혹은 국민의힘 혹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말을 빌려서 이번 노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담았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삼성 파업의 배경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언론사이기도 한데요. 이 한국의 노동시장은 본사 노동자와 하청업체로 나눠져 있는 이중 노동 시장인데 일반적으로 하청업체는 낮은 임금을 받고 이런 불안정한 고용 분위기에 시달리는데 하청업체가 파업을 한 게 아니라 이 본사의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는 게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이 블룸버그에서도 파이낸셜 타임스와 굉장히 비슷한 시각을 보였는데 블룸버그에서 26일에 이 보고서를 하나 발행을 했는데 이번 삼성과 하이닉스의 성과급으로 2년간 총 30조 원의 경제 가치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성과급이 개인에게 들어오는데 그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에 해당이 되지만 이 소비를 전부 부동산에 향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서울 아파트의 가격 인상이 필연적인 구조일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과연 한국은행이 이 성과급 문제에 연이은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지켜봐야 된다라는 식의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외신 보도가 막 구체적이고 많을 줄 몰랐는데 되게 자세하고 폭넓게 좀 보도가 이루어졌네요. 외신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고 좀 이 이슈를 바라봤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자체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세계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런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자본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외국 자본이 아무래도 이 삼성이 이 파업으로 많이 주가가 흔들렸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서도 이런 거를 주의를 하면서 이 배경을 많이 분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예, 외신들을 쭉 제가 방금 토파 주신 거를 좀 면밀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꽤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좀 보도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 해당 분석은 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좀 놀랐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걱정까지 사실 한국 언론에는 그런 보도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좀 한층이 더 깊은 분석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이 외신 보도들과 한국 보도 그 두 보도의 결이 좀 어떻게 달랐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국내 언론 같은 경우에는 노란 봉투법을 두고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외신에서는 이 AI 반도체 호황에서 삼성 파업이 한번 이제 맥을 끊어놨는데, 이제 이 파업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라는 거를 주된 프레이밍으로 잡고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내부의 계열사 갈등을 짚으면서 이제 노란 봉투법이 이 사건의 불씨가 된 게 아닌가라는 식의 그런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시각을 많이 보였고, 외신에서는 이런 노란 봉투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치적인 맥락을 뭔가 살펴봤다기보다는 삼성 반도체의 공급망이 앞으로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를 대체할 대안으로 중국 반도체가 부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려하는 그런 시선들도 많았고, 또 사실 아까 블룸버그랑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폭넓은 이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언론사들, 뭐 뉴욕타임즈라던가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 깊은 시각을 다룬 언론들이었고, 그 말씀드린 언론을 제외한 다른 언론에서는 사실상 거의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따로 안 한 건데,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그런 복잡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데에는 영국의 경제지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좀 뭐랄까요? 결론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한국 언론과 세계 주요 언론을 둘 다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해야지만 그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거듭 드네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뭐 노란 봉투법 이런 걸 사실 외국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그쵸. 그렇죠. 사실 그 한국 내부 사회의 역동 그 작동 원리가 어떤지는 한국 언론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반대로 이 사안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 삼성 파업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 언론이 좀 아쉬웠다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블룸버그 같은 내용은 사실 한국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았다라고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뭔가 내비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이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건 개요도 좀 설명드렸고요. 쭉 현지 언론, 외신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두 언론의 비교까지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질문하려다가 사실 말았는데요. 한국 언론들 그리고 외신 언론들이 여러 가지 프레이밍을 했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뭐 유발한다든지, 뭐 노란 봉투법에 관련 뭐 찬반을 하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언론과 세계 주요 언론들이 놓친 질문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 사안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좀 느꼈는데요. 일단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국 언론, 세계 주요 언론들이 놓친 질문들이 무엇일까요?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절차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AI 시대에서 이런 초대박 슈퍼 사이클을 맞이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선제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 영업이익을 누구에게 주는가
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 회사라는 게 이제 노동자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도 있고 주주들의 투자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이 사이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뭐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고점이고 이제 내가 10만 원에 물렸다, 9만 원에 물렸다, 몇 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63빌딩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전년 대비 7배나 급등을 한 그런 이익이 누구의 기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해외 언론은 이제 마찬가지로 아직 그것에 대한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돈을 벌었으면 누가 벌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재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주 배당으로 배당금으로 추가로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이제 지금 이제 성과급처럼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둘 다 배당금이나 재투자 그 성과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새로운 설비를 위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50억 달러, 2조 5천억 원 정도이죠. 이제 환율이 1.5배니까 거기에서 1.5배 하면 이제 한 3조 원 이상의 돈을 재투자를 하고 TSMC도 이제 마찬가지로 56조 원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재투자를 하는 것이 뭐 여러모로 맞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논리대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주나 직원이나 성과금이나 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냥 재투자를 무제한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SK하이닉스는 이제 역대급 이제 매출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공장을 더 늘리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재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확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제 투자하는 비용을 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이 몇 년 동안 확정이 돼 있고 이 SK하이닉스에서 어떤 가격대로 제품을 내더라도 살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줄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무제한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는 이런 선택을 미리 한 것이지 않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장에 재투자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 반도체라는 사업의 특성상 공장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수요가 떨어지거나 공급망이 줄어들거나 하면 어떤 쇼크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파업으로 인해서 GDP의 0.5%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파업이 아니더라도 공장 설비가 중단이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게 되는 것인데 SK하이닉스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더 보수적으로 가서 오히려 성과급을 주는 판단이 보수적인 판단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 성과급을 주는 판단이 우리가 돌아보면 괜찮은 판단이었을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는 더 논의할 좀 앵글이 있지 않나 각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사실 뭐 부족하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 뉴스가 이 AI 기술이 정말 기존에 없었던 기술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다양한 질문들이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더 좀 던져보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가장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제 대학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수업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역사 교수님 독일사를 전공하신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성과급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문장 중 하나가 이 성과급 사업 사태가 결국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좀 많이 듣고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지금 AI가 모든 산업들에 지금 전파가 되고 그 기술이 점점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조만간 이 자본이 노동의 가치라든지 노동이 차지하고 있던 비율들이 모조리 앗아가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 삼성 파업하고 있는 저 노동자들이 조만간 AI 로봇에 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미 나오고 있죠, 로봇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성과급 이런 걸 제쳐두고 우리 인간들이
이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익이 과연 언제까지 그 시대가 보장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그 AI와 노동, 인간의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물론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삼성 파업을 보면서 조금 더 던져봐야 될 필요성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까지 좀 던져보면서 저희 오늘 콘텐츠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죠.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세 외신 분석 학회였고요. 네, 저희 학교 유일, 그리고 국내 유일 외신 학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주신 신홍규님, 그리고 이수민 학회원이었습니다. 네, 저희 뭐 인사와 함께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하나, 둘, 셋.